자, 날개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개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동물을 물건처럼 여기는 사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내용들 자유롭게 써도 좋습니다. 본문에서도 동물들을 공장식 축산으로 키우거나 동물원에 키우거나 그리고 결론 문단에서 나왔던 동물 실험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 관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으로 전체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 전에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애완동물, 완의 글자를 보시면 희롱할 완, 가지고 놀 완이에요. 그래서 완구점 할 때의 완과 같습니다. 즉 장난감으로 여기는 이 관점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에도 동물을 물건처럼 여기는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날개 질문 볼게요. 유사한 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자, 인종차별주의는 본론 두 번째 문단에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유로 제시되어 있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르다고, 아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연한 생각이 무엇이냐?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당연한 생각이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그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동물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인류 혹은 동물 이렇게 인류를 넘어 이렇게 생물학적 종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또한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와 유사하기 때문에 글쓴이는 동물이란 이유로 차별을 한다면 인종차별주의를 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인종차별주의, 피부색을 기준으로 차별하며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종차별주의, 생물학적 종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특정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부색 혹은 종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를 들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 집단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유사한 점을 정리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논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면, 자, 인종차별주의. 피부색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의 구체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 종차별주의. 생물학적 종을 기준으로 차별합니다. 두 번째 현상이죠. 그러므로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지 말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두 현상의 유사한 점을 토대로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지 말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논증 방법은 무엇이냐? 귀납 중에서도 유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날개 질문 볼게요. 세 번째 날개 질문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글쓴이가 우리 주장에 대한 이유로 세 가지 이유를 본론 3문단까지 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예상되는 반론과 반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개 질문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학습 활동을 보겠습니다. 156조 1번에 가로 1번입니다. 중심 화제. 중심 화제 등은 첫 번째 문단인 서론에서 바로 소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동물의 권리라는 것은 제목에도 나오고 이 서론의 전체적인 중심 화제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그 다음 괄호 2번 1번에서 파악한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을 써보자라고 했어요.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를 보시면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고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것, 즉 동물을 물건처럼 여기한 것이 문제다라는 의식으로 이 글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글쓴이의 관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 무엇이냐?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죠. 즉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시작이 되었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논증 요소를 파악해보고 그 타당성을 평가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자료실에 논증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장.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장은 본론 두 번째 문단이었어요. 자, 그리고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를 이유로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 문단에서 나왔죠. 자, 그리고 이 근거로 과학적 연구 결과,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 그리고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본론 두 번째 문단에 나왔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근거로 철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 본론 세 번째 문단에 나왔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인지심리학자의 스티븐 핑커의 저서 내용,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를 함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의 글쓴이가 고려한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 자, 본론 네 번째 문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예상 반론. 동물은 인간처럼 이성적 사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논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글쓴이가 자신의 반대되는 입장에서 펼칠 수 있는 논리를 예상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박, 즉 글쓴이의 의견인 겁니다. 예상 반론은 글쓴이와 반대되는 입장. 자, 그럼 이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동물만 이성적 사고가 없고 언어가 사용 안 되는 거 아니다. 인간이지만 갓난아기를 보면 이성적 사고 그리고 언어 사용이 안 된다. 따라서 동물과 같은 조건에
갓난아기가 인간과 같은 종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인정한다면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차별이다. 동물과 갓난아기를 차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곧 인종 차별주의 논리와 같다. 자, 인종차별주의 논리 어땠는데요? 옳지 않다. 자, 이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의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논증 방법을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논증 방법을 보시면 연역 그리고 귀납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두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연역을 먼저 보시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인 대전제와 소존제에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결론에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겠죠? 대체로 3단 논법이 쓰이는데요. 이 3단 논법은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자, 전제 1, 대전제, 그리고 전제 2, 소전제. 이 두 가지의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귀납의 개념을 볼게요. 자, 귀납,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중입니다.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걸 일반화 논증이라고 해요. 지금 귀납에도 세부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물이나 현상의 유사한 속성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유추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와 나를 정리해 보면, 자, 가.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타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안다. 이러한 현상이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된 것들. 지문을 읽으면서 경험적 사실이라고 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개별적인 현상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현상.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과 인간이 나타내는 행동과 소리가 비슷한 점을 들어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점을 들어 결론을 도출하는 것 유추입니다. 그 다음 나의 논증 방법.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보편적인 원리 대전제로 놓고 권리가 있는 모든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소존재. 그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전제 1과 전제 2가 모두 참임을 밝히고 두 전제에서 3단 논법으로 내린 결론도 참임으로 이 논증은 연역에 해당하죠. 자, 설득 효과 평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선생님 써 놓은 거고요. 나의 쓰인 논증 방법은 이제 연역이니까요.
연역임을 고려해서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은지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면 전제 1과 전제 2 보편적이고 참이죠. 왜? 이 보편적인 참을 위해서 여러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전제 1이 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론도 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연역은 결론을 도출하기 이전에 제시하는 전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이라고 생각되는 정말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